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작물의 생육 및 병해충 조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협의 면세유 판매 가격이 오히려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 농민들의 소송까지 고려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시의회 반대도 불구하고 사찰의 일주문과 템플스테이용 건물을 짓는 데 세금을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토크에서는 최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진드기뿐 아니라 야외 활동 때 주의해야 할 어린이 질병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고 대구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아 외출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모처럼 맑은 하늘에 기분 좋게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낮 기온도 많이 오를 텐데요.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에는 꽤 덥겠습니다. 다른 경북 지역도 26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온은 대구가 18도 정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은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최근 지역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농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서 작물의 생육 및 병해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제한적이다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올봄 경북에서 동해 냉해 피해가 발생한 농경지는 1,500여 헥타르. 각종 병해충도 다가올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선 특정 지점에서 작물의 생산량과 생육 정도, 병해충 발생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생육 병해충 관찰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생육과 병해충 예찰 조사는 배와 포도, 복숭아, 사과 등 일부 작물에 국한돼 있고 전국에서 84%나 생산하는 경북의 자두, 살구 등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같은 작물이라도 지역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이 안 되는 농작물이 꽤 많습니다. 그 농작물도 관찰포에 포함된다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작물의 생육 정도와 병해충 발생 등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찰 작물들은 매년 계속 늘려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예찰 작물하고 병해충이 늘어나고요. 최근 들어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작물의 생육과 병해충과 관련한 조사가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벌레 기피제와 진드기 패치 같은 용품들의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야생 진드기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생긴 뒤 침대나 이불에 붙이는 진드기 패치와 몸에 뿌리는 벌레 기피제가 평소보다 4배에서 8배가량 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파리와 모기, 바퀴벌레 퇴치용품 판매량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을 특별 점검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를 조명해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대구 지역 27개 지하차도에 설치돼 있는 펌프와 비상발전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배수로 준설 상태와 집수저 정비 상태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협의 면세유 판매 가격이 일반 주유소 면세유보다 비쌌던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면세유를 취급하는 봉화군 무량농협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에서 5월 1일 판매된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 1,150원, 경유는 1,200원이었습니다. 같은 날 봉화읍 한 셀프 주유소의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 900원, 경유 950원으로 가격차가 무려 250원이나 났습니다. 역시 같은 날 봉화와 상훈 재산농협의 휘발유 면세 가격도 1,000원에서 1,080원, 경유는 1,030원에서 1,140원까지로 많이 달랐습니다. 봉화 지역 농협 가운데 무량농협의 면세유 가격이 가장 비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진율도 평균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무량농협에서 붙인 휘발유 판매 이익률은 무려 30.5%, 경유는 29.6%에 달했습니다. 농사짓는 어린 고령인 사람들은 배달을 저희가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직원들이 계속 한 사람 꼭 배달해야 되는 그게도 사실은 차지하는 거고. 다른 농협도 면세유에서 최하 10%에서 최고 25%까지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나 일반 유류 이익률인 4에서 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결국 농협이 농민들에게 더 비싸게 팔고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은 반환 소송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민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 개선에 따라야 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 응징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말썽이 나자 농협 주유소들은 현재 면세유 판매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면세유가 한 26원 정도 올라나는데 그것을 카드값 제하고 뭐 다 제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마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셀프 주유소와 판매 가격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점은 있지만 농협 유류는 개통 구매로 비슷한 가격에 들어오는데도 판매 이익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대구시와 경북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실시하며 조사와 조치 정리 기간은 대구가 내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경북은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입니다. 위장 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무단 전출자나 허위 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를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조사 기간에 거주불명 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교수회는 총장 임용과 관련해 학칙 및 규정 재개정에 관한 공청회와 교수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14일부터 20일까지 교수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학칙 개정에 반대하며 총장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려다 이를 잠정 유보하는 대신 지난 3월 본부 측과 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최근 합의 시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찰의 일주문과 템플스테이용 건물을 짓는데 세금을 지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도 문제가 있다며 지난 연말 본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최근 추경 예산으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청곡사 템플스테이와 문화공연장을 갖춘 소천문화관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에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올해 각각 3억 원씩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미 9년 전부터 국비 등 15억 원이나 지원됐는데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가 크다며 또다시 증축 공사비 명목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라는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경상북도 보조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먼저 노비가 이렇게 보조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해서 포항시 용흥동에 있는 대성사 이곳에도 올해 일주문 공사비로 시도비 1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드라마도 촬영된 관광 명소로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찰들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행정기관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도 지난 연말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 두 사찰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포항시가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하자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전통 사찰이라는 데 지원하는 거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불효불급한 겁니다. 아직도 천천히 해도 괜찮은 건데 당초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추경에서 다시 집행부에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시민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사찰 측의 주장에 일부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 악화에 서민 경제가 갈수록 위축되는 요즘 사찰 일주문과 템플스테이용 건물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또 추경으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제42회 대구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5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40개를 획득해서 대회 참가 이후 최대의 성과를 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대회에서 육상을 비롯한 수영과 복싱, 사이클, 역도 등 16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고른 종목에서 경기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메달 6개를 획득한 양궁은 예천을 중심으로 한 양궁 메카의 시설 인프라 등에 힘써온 결과로 보입니다.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50명에 그쳐서 국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명예주민증을 받은 사람은 모두 7,771명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은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명예주민증 발급제 도입 이후 독도를 찾은 외국인 441명의 11%에 그친 것으로 독도관리사무소 홈페이지 등에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 게재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청도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자신이 살고 있는 청도군 청도읍의 마을 주민인 50대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5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서 골목에서 마주친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야산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치료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근 대구에서도 야생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진드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아이토크에서는 진드기뿐 아니라 야외 활동 시 주의해야 할 어린이 관련 질병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봄철 야외로 캠핑과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숨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날씨 좋은데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때 뭐 패치라든가 모기 벌레 기피제 이런 거 준비해서 나오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진드기 100마리 가운데 1마리 이하에서만 바이러스 감염이 나타난다며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감염을 막기 위해선 긴 옷을 입도록 하고 풀밭에 눕거나 앉아서 용변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하며 야외에 다녀온 뒤에는 온몸을 씻고 진드기에 물린 곳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질병들이 있습니다. 상처난 피부를 통해 파상균이 들어와 신경과 근육이 손상되는 파상풍과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일본 뇌염입니다. 주로 신경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염병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대체로 사망률이 10에서 3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위험한 질환군에 들어가죠. 사망률이 6%인 야생진드기에 의한 감염보다 더욱 치명적인 질병으로 영유아기 이후 예방접종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4살에는 파상풍 5차 예방접종과 홍역, 볼거리 2차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뇌염 예방 추가 접종을 잘 잊어버리기 쉬운데 만 6살과 만 12살에 접종을 해야 영구적인 면역이 가능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2살까지 예방접종률은 90%에 가깝지만 영유아기 이후 접종률이 4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저녁 7시 반쯤 개표장인 안동 실내체육관에 무단 진입해 읍면동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등 개표장에 1시간 반 동안 머물렀다고 주장하며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위원과 직원, 개표사무원과 개표 사무협조요원, 그리고 참관인이 아닌 사람이 개표소에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 상주감시현장은 국내 최초로 재래종 떫은감 3개 품종을 발굴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권을 등록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새 품종은 상감둥시, 수홍, 미려 3종류로 상감둥시는 과실이커 홍시와 반건시용으로 수홍은 모양이 둥글어 곶감용으로 미려는 크기는 작지만 당도가 높아 홍시나 관상용으로 좋습니다. 상주 감시현장은 2015년부터 3개 품종의 떫은감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출신의 서양 화가 안기현의 개인전이 다음 달 2일까지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로수를 주제로 일상적 풍경인 가로수 주변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가로수길에서 교통수단을 없애고 오직 빛과 그림자, 가로수의 형상만을 담아 감상자들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오늘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정책 변화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이 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에 따른 국가정책 변화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교수와 도박 중독 치료 전문가들이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합니다. 밝은 햇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도 많이 오를 텐데요.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에는 꽤 덥겠습니다. 다른 경북 지역도 26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29도로 낮 동안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안동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2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내일도 28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